Boys be ambitious. 뭔가 구시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꼰대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자신은 편향되지 않았다는 편향에 빠지기가 쉽죠. 이런 말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지적 게으름은 아닐까요? 그럼 어쩌라고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요? 네. 1년에 2번 정도 다시 생각하는 어떤 정기 검진의 날을 정해놓고 평생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신념의 덫이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더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이죠. 질문만 들었는데 벌써 머리가 아프죠. 최근에 이 질문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과거의 경험들로 현재를 해석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새로운 변수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됐죠.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삶의 지침이라고 믿었던 것들 여전히 유용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19세기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클라크의 말이죠. 뭔가 구시대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망을 가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라. 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신분사회, 계급사회, 서열사회에 어울리는 말이죠. 2013년에 모이세스 나임이 권력의 종말이란 책에서 그런 거시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미시 권력의 시대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세상을 구하는 것은 이제 영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과거에 흔히 제시되던 미덕들, 확신, 신념, 투지, 열정, 뚝심, 끈기. 옛날 말로 하면 한우물, 요즘 말로 하면 존버, 존버가 정말 답일까요? 꼰대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려고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지혜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느끼기 어렵게 아주 변화가 느리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축적된 그 경험의 쓸모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꼰대들은 이 과거의 이 지식, 판단, 경험에 의해서 현재를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자주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꼰대라는 말에는 어떤 실체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미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새로운 미덕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책 Think Again. 다시 생각하라. 오리지널스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신작입니다. 이 책은 다시 생각하기라는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개인 차원, 개인과 개인 차원 그리고 이 집단 차원에서 분석하는 심리학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지침들을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하는 삶을 위한 키워드. 나를 의심하라. 한우물 절대 파지 마라. 그를 생각하게 하라. 더욱 복잡해져라. 의심하라. 무엇을?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어떤 의견이나 주장, 신념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죠. 왜? 안 바꾸는 게 더 편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의심한다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어떤 행동, 결정,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핵심적인 견해가 공격당할 때 다시 생각을 하기보다 마음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그런 잘못됐을 수도 있는 그런 태도를 계속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랙베리는 처음 나왔을 때 혁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집에서, 사무실에서, 데스크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이메일을 쓰고 보내는 것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됐죠. 이 2009년에 미국 핸드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석권할 정도로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블랙베리의 사장 라자리리스는 아이폰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사람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 외에는 이메일 송수신만 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 손안에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 안에 컴퓨터부터 카메라, mp3까지 모두 넣고 싶어 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 많은 핸드폰 회사들이 자판을 터치 스크린으로 바꾸고 있을 때도 블랙베리는 키보드 자판을 고집했죠. 결국 망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최근에 인터넷에서 내 생각과 신념을 지시하는 그런 글들, 기사들만 찾아서 읽고 있죠. 유튜브에서도 내 생각을 응원해주는 그런 영상만 찾아서 보고 있고, 이제는 뭐 알고리즘이 떡하니 찾아서 내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 확신의 사이클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자기 확신의 사이클에 잘 갇히나, 똑똑한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편향되지 않았다는 편향에 빠지기가 쉽죠. 언제 사람들이 그런 자기 확신의 사이클에 갇히게 되나? 제대로 알았을 때가 아니라 조금 설리게 알았을 때, 초보, 아마추어, 프로의 단계에서 이 초보에서 막 아마추어가 되는 그런 순간에 자기 확신에 갇히기 쉽다고 하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과학자처럼 사고하라. 갑자기 얼음 되셨나요? 과학. 나는 과학이 싫은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의심해보고,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갖추고, 다른 방향의 사고나 다른 방향의 근거들은 어떤지 호기심을 갖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업 모델을 개발할 때 이 좋은 모델이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시도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유명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주 맞는 사람은 많이 듣고 자기 마음을 자주 바꾼다. 만일 당신이 자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주 틀릴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움을 절대 하지 마라. 제가 평소에 늘 불만스러웠던 질문이 여기 탁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대체 뭘 원하는 질문이죠? 저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장하다. 꼭 의사가 되라. 7살에 벌써 장래 희망 정해버리는 건가요? 이거는 누구의 희망인 걸까요? 저는 소방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저자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터널 시야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하나의 계획, 어떤 하나의 길을 정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 터널 저 끝에 하얀 점을 보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정말 전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다가 일이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포기할까요?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쏟아붓게 되죠. 몰입할수록 벗어나기,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한우물을 팔아, 존버가 승리한다. 이런 말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지적 게으름은 아닐까요?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심리적 위안,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실패를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고의 투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서는 것이다. 아, 그럼 어쩌라고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요? 네, 계획을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말아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들에 근거해서 1, 2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1, 2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는데요. 다시 생각하기 정기 검진. 우리가 별로 몸이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나의 몸을 체크하듯이 1년에 2번 정도 다시 생각하는 어떤 정기 검진의 날을 정해놓고 멈춰서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질문을 언제 정했고 내 열망이 혹시 그동안에 바뀌지는 않았나? 내가 그동안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지? 혹시 지금이 판단을 수정해야 될 때는 아니야? 사실 저는 한국에서 19살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나이 때 기대 수명이 100세예요.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들 한 110세까지 살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은 한 120세까지 살 수도 있는데 평생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이 몇 년, 몇십 년 뒤에는 의미가 없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펼치게 될 그때에 그 직업들은 지금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무엇을 가장 즐겁게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나 소울메이트 같은 게 아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일 뿐이다. 어제의 자아가 지금의 자아가 아닐 수 있고 내일의 자아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시 생각하기를 개인과 개인 차원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를 다시 생각하게 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과 토론을 벌이거나 그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 치밀한 논리로 강력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죠. 논리로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뼈 때리는 조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마음을 닫아버린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장, 견해를 사랑하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억지로 생각을 바꿨다라고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협상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확신의 수준을 낮춰라. 내가 바꿀 마음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느껴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과의 공통점, 즉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데 집중하라. 그러려면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 나의 논지의 숫자를 줄여라. 왜냐하면 많은 논지와 주장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강력한 것도 있겠지만 허약한 것도 있겠죠. 그 허약한 것이 무너졌을 때 나의 전체적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요. 질문을 하라. 왜? 그래야 상대방이 다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죠. 상대방이죠.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만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들이 유용할까? 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 어떤 증거가 나오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집단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를 위한 조언입니다. 더욱 복잡해져라. 우리는 보통 어떤 쟁점에 대해서 찬반,
이분법 구도로 사고하는 데 익숙하죠. 이분화된 이런 단순 구도 선명하고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주장을 공격하고 내 주장을 방어하는 데만 주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할까요? 기본소득 찬성에 반대! 당장 도입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4대 보험과의 중청 문제를 생각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을 재설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른 복지를 축소하는 게 전제돼야 검토가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유효한 복지가 아니다. 벌써 제가 6개나 말했거든요. 찬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반 이분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장들 또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관점들을 간과하게 되죠. 집단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쟁점이나 이슈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라. 다양한 관점을 모두 드러내라. 그래야 찬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초점을 바꿀 수 있다. 저자는 그 밖에도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시 생각하기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강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자신감,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이런 게 강한 사람 못지않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힘들거나 또는 자기 주장이 뭔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의심하라. 회의하라, 겸손하라 이런 방향의 조언만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책은 좀 엘리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조언들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해봐라.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믿는 분들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던 뉴 타입의 시대 책 리뷰,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불안하시겠죠. 그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대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진정한 힘은 지위나 권력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flexibility, 유연함, resilience, 회복력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다. 정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사회에도 최근에 절실히 필요한 그런 미덕이 아닐까요? 신념의 덫이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제 옳았던 그 방법론이 오늘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아닐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미덕이 필요한 거겠죠.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